예, 장관님. 예.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소위 인사정보 관리단 문제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검증 업무를 기존에 있는 용산에 있는 곳에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그 청와대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줄이고 그러면서 인사 검증 업무 자체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추천과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처의 통상 업무를 편입시켜 좋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고요. 그 결단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들 중에서 이전에 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들 중에서 1차 검증, 2차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1차 검증을 하고 그 대통령실의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2차 검증을 담당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검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의견을 내느냐 이런 결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되는 끝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이 어떤 해당 공직에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그런 판단이겠죠. 근데 그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위장전입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음주운전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존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판단 그걸 1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그 직위에 적합하냐 아니냐는 판단을 저희가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걸 넘기고 그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으면 어떤 사안에도 쉽게 어떻게 보면 뭉개거나 말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랑 부서가 나눠지고 기록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연히 지금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그 능률의 면에서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부 얘기하셨는데 그거 국방부는 그 국방부를 폄훼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던데 국방 능력에 있어서 이 국방에 관해서 당연히 우월한 것이고요. 법적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무부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맡는 것, 1차 검증을 맡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를 할 때 그 대상자들에게 셀프 검증서 그러니까 자기 검증 진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죠. 예, 그거하고 동의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조금 전에 장관께서 언급하신 소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는지 연고지가 아닌 곳에 임야나 농지를 소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타인 소유 명의의 차량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전에 제가 이제 검사장 승진할 때 그런 검증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하는 거하고 사실이 맞는지를 그런 모든 자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1차 검증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인사검증이라고 말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국민님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대단히 기계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가지 넘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맡을 고위공직을 맡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그게 검증을 해보는 그런 정도의 기계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는 위법이 있는지 또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범했는지를 사실 여부를 그렇습니다. 확정을 해서 그것만 그렇습니다. 팩트 확인된 것만 다시 그 대통령실로 넘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 자체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선거사범 신속 음정 처리라는 항목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대선 사범에서는 1635명을 입건을 하고 지금 이제 973건을 수사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973건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만 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표기를 한 겁니까? 위원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네. 검찰에서 주인 것만 표현한 겁니다.
그 20대 대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몇 건을 수사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죠.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대선 사건 공소시효가 언제입니까? 6개월이고. 9월 9일이잖아요. 3월 9일. 예. 9일에서 지금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경찰에서 몇 건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송치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죠.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전문가 정책위원 회의에 뭐 이런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런 예. 걸 배포를 한 것 같은데, 금요일에 개최 예정이라는 걸 배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관련한 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선거사법원 경찰은 몇 건을 수사하고 있으면 언제 정도까지 이렇게 송치할 수 있다. 이런 그 협의를 해볼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 기본적으로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이 선거사법에 있어서 지금 경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송치를 했을 때, 기소견을 송치를 했을 때 검찰이 그걸 검증하고 수사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양측 기관이 서로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검경 협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대검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관님, 뭐 인사정보관리단 때문에 계속 야당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시고 계신데, 이제 어느 의원님께서 소위 직급별 검정 방법에 대한 예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구구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인사검증 요청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행안부 장관으로 보낼 거다, 국무총리로 보낼 거다, 어느 공기업의 대표로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오지를 않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검증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로데이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그분을 어디다가 활용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직급별 검증 방법에 대한 예규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규라는 것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 방식의 프로토콜은 당연히 존재하고 그거 없이 어떻게 이 업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이 구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의원님께서 소위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오직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직제가 어떤 직제가 있습니까? 검찰국장과 법무연수원장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조실장이나 법무실장이나 인권국장이나 교정본부장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나 범죄예방정책국장이나 모두 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제가 정확한 규정은 제가 헷갈립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전에 내가 확인했어요. 예. 예. 그렇듯이 이게 인사정보관리단 그 관리단의 단장 책임자를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검사를 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 기간 이전부터 교정본부장 지금 검사를 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교정본부장 하지 엄청 오래됐죠. 내가 초임검사 시절에 그때 검사 교정본부장이 있었던 이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한 20년 이상. 앞으로도 관리단의 단장을 검사로 적어도 제가 인사권에 관여하는 한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위 검수완박법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소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부분들이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소위 부패 수사에 대한 역량을 없애버린 부분이 가장 큰 비판을 받을 요소고 그리고 선거 사건에 대한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지죠. 직접 수사권도. 선거 범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재정 신청 제도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고소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범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후보자 또는 중앙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권이 인정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경찰에서 현역성 처분을 하였을 때 불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신청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인의 재정신청권 자체가 박탈된다. 지금 현재의 법제에 따르면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왜? 무슨 그 선거범죄 후보자 특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고발인의 재정신청권 자체가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아예 이 소위 여러 법률에 따른 그런 그 제도들을 제대로 고찰하지도 않고 갑자기 하는 바람에 이런 불합리한 부적법한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 곧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권한쟁의 심판을 부득이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현실에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아주 집중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구멍들이 법의 구멍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신중히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